장관님, 네. 그 민자 역사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 영등포역 네네. 민자 역사가 이제 국가 기속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세 곳의 민자 역사에 대해서 30년간 점용 허가 기간이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네네. 국가 기속을 하기로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국가 기속 때문에 국유재산법이 적용이 되어서 네. 재임대가 불가능해진단 말이죠. 예. 백화점의 특성상 사실상은 그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조치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 금년도 1월 달에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서 했겠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1월 5일 날 그 민자역사 점용 허가기관 만료 안내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귀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구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점용 허가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원상회복, 국가귀속, 점용허가 연장 등의 결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토부가 원상회복이나 국가귀속 외에 점용허가 연장의 결정을 준비 중이다, 이런 문구까지 집어넣어서 원상회복, 국가귀속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귀사에서 민자역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없으므로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까지 임대인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기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점용허가 연장도 그 준비 중에 있다고 해서 사실상 업체에서는 상당히 좀 점용허가 연장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계약이 제대로 그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다면 이게 또 정부에서 상당히 신뢰 상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결정을 한 것이 또 금년 9월 달이에요. 그죠? 9월 28일 날. 네네. 9월 18일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가 아주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이에도 그 업체들하고 우리 공단 쪽하고 얘기가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연말에 종료되는 데 따라서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년간의 임시 허가를 줘서 정리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도록, 그리고 이후에 방식을 정하는 어떤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유재산법 개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제도 개선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코레일 제가 그 코레일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코레일 열차 내 부정승차가 엄청나게 많다. 적발된 인원이 지금 뭐 5년 동안에 149만 5천 명인데 적발 안 된 분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범칙금만 부과된 것이 280억 7천만 원인데 실제로 과연 또 그 입석 승객의 경우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을 것이고, 열차종별로는 주로 무궁화호 84만 2천 건, 경부선에서 89만 2천 건, 뭐 이렇게 호남선, 장항선, 전라선 뭐 아주 많아요. 그리고 무궁화호가 이래 많다는 것은 실제로 구간별로 그 짧은 구간에 승차하거나 이럴 때 그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겠죠. 부정 유형별로도 승차권 미소지제가 전체 78%, 거기다가 할인 승객이 아닌 장애인, 경로, 어린이, 국가유공자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 방식,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나 하면, 이런 식으로 부정승차자가 많다는 건 이 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부정한 목적으로, 그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도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 세계에 다녀보면 열차 승차권을 전혀 그 검표받지 않고 들어가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테러 위험 때문에 열차 승차하는데도 거의 항공기 승차하듯이 검색을 강화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어떠한 뭐 확인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타고 승차하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입석 승객까지 있으니까 이 위험이라는 건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코레일이 마치 고객 신뢰를 앞세워 가지고 사실은 뭐 검편력 축소도 하고 또 개찰구 혼잡 해소, 검편력 축소 이런 목적으로 고객 신뢰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부정승차가 그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8만 명도 안 되던 것이 2008년 이후에 5배나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부정승차에도 아무도 이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자꾸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역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과연 줄어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 불감증에다가 무임 승차자가 증가하고 또 일반 승객 즉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해서 탄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원톨링 시스템이 오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저 원톨링 시스템이 그 오류 발생 원인으로 카메라가 노후화되었다, 시스템이 오류다, 뭐 출구 근무자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인식도가 90%밖에 안 되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저 인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면 원톨링 시스템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네, 마무리하십시오. 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꺼버리면 인식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를 그냥 이용하면서 도입해서 마구잡이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번 직접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네, 민홍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철 의원입니다. 저는 5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첫날에 우리 제가 이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LH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이 14만 7천 호 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영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영이 아마 오늘 오후에 증인으로 아마 출석을 할 예정에 있는지 뭐 확인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답변서에서도 국토부의 정책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도 지금 제출돼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분양 전환가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좀 정책 전환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명칭과 관련해서 기종점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또 도로공사에서는 기점과 종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거기서 동의를 하면 명칭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네. 마침 지역에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국토부의 관계 부서에 아마 건의서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동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한번 검토를 전향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한번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저거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좀 저 네. 확인을 해보고요. 아까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도로가 지나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 예. 장관님 그런 말 지난번에 도로국장 얘기는 예. 기점과 종점에 두 군데 이상의 예. 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요. 일단 가장 뭐라 그럴까 이게 갈등이 한 축이 되고 있는 부산 쪽에서의 입장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의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금정구인데 예, 금정구는 왜 그럼 동의서를 쓸 수 없냐 그러니까 거기는 다 터널 구간입니다. 예, 금정산의 그 터널 구간이라서 별 그런데 터널 구간이라서 저렇게 합의는 서명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경남의 통과 구간이 거의 60% 정도 되고 그 새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날 김해 신공항 문제에 관련된 것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 대책이 없는 한 기존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안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백지화 운동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소음 구역보다도 더 넓어지는 소음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의지를 갖고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은. 그래서 현재 아마 기본 계획이 실시되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 기본 계획에서 소음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지 국토부에서 정말 전향적으로 그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11자형 이런 어떤 안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기존의 소음 구간보다 등고소음보다 넓어지는 안은 결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기본 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민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영일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의 땅끝, 우리 해남, 예. 그리고 청정해역의 수도 완도,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진도 출신 윤영일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예. 갈등은 치유하고 예. 협치는 잘해야 되겠죠. 네네.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 많이 지역 줄여야 균형 되겠죠.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엊그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날 기념식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우리 정부가 추구할 국가 발전이 추구할 가치다 하고 공표까지 하셨거든요. 네네. 1000명까지 하신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최근에 바로 어제입니다. 그제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 갈등 지수, 협치 지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연구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정부 간에도 협치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50점도 안 된다, 37.8점이 나왔다. 물론 통합도 안 된다, 갈등이 높다, 40점도 안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2.7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꺼내냐면 정부와 우리 행정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협치를 정부 내에서도 해야 된다. 부끄럽게도 국회가 협치가 가장 안 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말씀 그대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지역 간의 격차 문제가 사실 심각한데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직접요. 이게 여기까지가 국도 18호선입니다. 국도 18호선이 오다가 끊겼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국도 13호선입니다. 물론 4차로입니다. 물론 여기도 4차로입니다. 이건 2002년에 시작해서 10년에 완공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시작할 때 타당성 조사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6.2km인데요. 당초 타당성 조사 없이 내부적인 정책 판단으로 여기까지 건설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야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게 완공된 10년 동안 10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요. 비시가 났다고요. 당초 이거는 2003년도에 4차선으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다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해서 해보니까 비시가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거 완공된 이후 10년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도 18호선 4차선 가다가요. 이쪽에 항구가 있습니다. 배후도시 개발하겠다고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꾸불꾸불 가는 2차로 도로입니다. 마찬가지. 뭐 때문에 못 뚫고 있냐?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비시가 안 나온다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섬입니다. 이 세 개의 섬이 인구 3,000명, 6,000명이 사는 세 개의 섬들이기 때문에 세 개의 섬들을 이해하겠다고 시작해서 A와 B를 2008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완공했던 달입니다. 여기까지를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다고 자그마한 섬, 인구 76명 되는 이 섬을 거쳐서 가겠다고 이 다리까지 올해 6월에 완공을 시켰습니다. 10년이 되도록 세 개의 섬을 이해야만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 있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 지침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죠, 장관님? 네, 알고 있습니다. 기재 현행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이 기재부 지침으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거를 이제 사업별로 분류를 했어요. 건설 사업, R&D 사업, 정부화 사업, 기타 재정 사업 이런 걸로 해서 세 가지 분류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합니다. 네.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요소. 그런데 여지껏 어떻게 돼왔냐? 문제는 건설 사업에서 지역 균형 발전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비중치가 가중치가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낙후 지역, 소외된 지역은 백날 해봤댔자 사업 타당성 나올 리가 없죠. 네네. 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국가재정법상에 기재부에 위임되어 있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운영 지침 자체를 새 정부니까요. 전향적으로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을 기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연히 전향적으로 개선이 되고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 균형 발전 요소 중에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비중을 상향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위에 두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경제성, 정책성 분석 같이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에 대한 내용을 국가재정법의 법안 공동 발의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쟤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건설 사업에 대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 자체는 키는 국토부가 쥐고 있는 겁니다. 운영 자체는. 그러면 국토부가 강하게 목소리 내고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상에 이 건설 사업에 대한 평가 비중, 가중치 배분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해야 된다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한 적이 몇 번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가지 요소를 고려하되 네. 이제는 새 시대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국도 건설 정책도 끌어가줘야 된다. 네, 그렇게 예.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지고 또 그를 위한 노력들을 부처가 아까 말씀드린 협치를 해서
딴 나라 정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다른 정부들이 아닙니다. 예, 예. 한 정부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그 지역 균형 발전 요소는 반드시 건설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도 비중이 가장 크게 가야 된다. 적어도 저는 기존의 비중치에서 기존의 25에서 30%입니다만 35에서 4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어떤 절실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마무리하시나요? 네. 1분 더 써야죠. 제가 감사합니다. 더 쓰세요. 2분 주시면 더 좋고요. 이 국가 사업은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또 네네. 같은 얘기인데요. 또 사업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근무해 보니까요. 예. 우리가 연계성도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예산 낭비하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도 전체적인 큰 그림 그려서 그런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 비근한 예로 국토 축에 X자 축에 철도망 구축 계획을 하겠다 하는 걸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차원에서 호남 이 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하실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서해안 철도해서 목포도 군산으로 있고 그 남단으로까지 이어야 되는 소위 X축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철도 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라남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예. 아직 제가 예. 국토 계획에는 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을 못 시켰어요.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못 받았거든요.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윤영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는 김연아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어제 모 연예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연락 들으셨죠? 예. 네네.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저희가 요즘 교통사고가 나면 그 해당 차뿐만이 아니라 주변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건 몇 개를 확인하면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많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자들은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를 굉장히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고 있는 반에 반해서 정작 제작 결함을 밝혀야 하는 측에서는 이런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숨기고 또 더 많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국민들이 한 해에도 수십 건씩 급발진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급발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종감을 준비하면서 이게 첫 국감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인데,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채택 간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준비된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멈춰있던 차에서 갑자기 심한 소음이 납니다. 블랙박스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차가 요동칩니다. 소음과 진동은 2분여간 계속됐습니다. 차에 있던 한씨 부녀가 차가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우 깜짝 놀랐다. 터지고 싶어가지고. 딱 넘어선 순간 아이고. 차는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했고 결국 도로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한 씨를 제외하고 차에 탔던 가족 모두가 숨지는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키를 뺐는데 시동이 안 꺼져.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제멋대로 폭주하고 키를 뽑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현대기아차는 고압펌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멈춰있던 차
예.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국토부나 현대자동차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의원실에 불러서 다 답변을 듣고 또다시 고민하고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답변을 들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운전자의 부주의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고로 인해서 부산 감만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운전자를 빼고 부인과 딸, 어린 손녀 둘이 저 자리에서 사망하는 아주 비운의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요, 장관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급발진 의심 사례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정말 저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 사고가 있고 나서 2달 뒤에 현대차의 품질관리본부에서 일하던 김광호 부장이라는 분이 제가 이번에 증인으로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적어도 32건의 제작 결함이 있으니까 전량 리콜해야 된다고 국토부에 공익 제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고발이 있고 나서야 모르쇠로 일관하던 현대차가 3건에 대해서 리콜하겠다고 나섰고 국토부도 사상 최초로 5건에 대해서 강제 리콜을 시행하셨습니다. 리콜 결정 8건을 제외하면 지금 9건이 공개 무상수리 권고로 그쳤고 2건은 아직도 추가 조사 진행 중이고 13건은 결함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취임하실 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아직 뚜렷한 진행은 없어 보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내부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정권이 바뀌고 국토부 장관도 바뀌었는데 20건이 넘는 사안이 아직도 조사 중이고 모니터링 중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지금이 수백만 대가 도로에서 그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사고의 위험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장관님, 그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건 대형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고의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예. 네네. 저는 현대차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작은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되면 나중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이 리콜을 하게 되면 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나마 계측이라도 됩니다. 장관님, 우리 사람이 죽으면 돈을 얼마를 써야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예, 사람 살리는 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급발진이나 리콜 문제에 대해서 현대차가 해결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지적 의원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출시한 차량에 사실은 제작상 결함이 있다고 하면 사업 번복하기 어렵죠. 이 견고한 기업이나 조직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히 의심이 되지만 리콜을, 특히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리콜을 아무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현대차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업을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면 아무 이유 없이 망신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저는 국회에 굉장히 많이 있고 일반 시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국감에서 기업 증인을 꼭 망신 주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차를 만든 기업이 사고 원인을 해명 못하면 국가수나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설.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교통사고가 난 국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수나 국토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 소송하시는 분들 한번 만나보시면 너무나 답답해 하십니다. 근데 이 방송 한번 후미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는데요. 국가수는 자동차 제작 결함을 제대로 밝혀낼 만한 장비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사를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대차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의료사고가 났는데 의료사고를 발생한 병원 의사한테 의료사고 조사를 맡기는 꼴 아닙니까? 저는 국토부가 교통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게 좀 더 인력과 장비, 그 다음에 권한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는 제작 결함 신고를 다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국토부가 가져가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사고를 당한 많은 유족들을 대표해서 제가 장관님께 아무 사심 없이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의 능력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 또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동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한번 검토를 전향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한번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저거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좀 네. 확인을 해보고요. 아까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도로가 지나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니 저 예. 장관님 그런 말 지난번에 도로국장 얘기는 예. 기점과 종점에 두 군데 이상의 예. 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요. 일단 가장 뭐라 그럴까 이게 갈등이 한 축이 되고 있는 부산 쪽에서의 입장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의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금정구인데 예, 금정구는 왜 그럼 동의서를 쓸 수 없냐 그러니까 거기는 다 터널 구간입니다. 예. 금정산의 그 터널 구간이라서 별 그런데 터널 구간이라서 저렇게 합의는 서명할 수는 없다. 그런 의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경남의 통과 구간이 거의 60% 정도 되고 그 새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날 김해 신공항 문제에 관련된 것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 대책이 없는 한 기존의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안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백지화 운동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소음 구역보다도 더 넓어지는 소음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의지를 갖고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은. 그래서 현재 아마 기본 계획이 실시되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 기본 계획에서 소음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지 국토부에서 정말 전향적으로 그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그 검표받지 않고 들어가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테러 위험 때문에 열차 승차하는데도 거의 항공기 승차하듯이 검색을 강화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어떠한 뭐 확인 절차도 없이 맘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타고 승차하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입석 승객까지 있으니까 이 위험이라는 건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코레일이 마치 고객 신뢰를 앞세워 가지고 사실은 뭐 검편력 축소도 하고 또 개찰구 혼잡 해소, 검편력 축소 이런 목적으로 고객 신뢰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부정승차가 그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8만 명도 안 되던 것이 2008년 이후에 5배나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부정승차에도 아무도 이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자꾸 알아가는 거죠. 그럼 앞으로 역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과연 줄어들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 불감증에다가 무임 승차자가 증가하고 또 일반 승객 즉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해서 탄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원톨링 시스템이 오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원톨링 시스템이
그 오류 발생 원인으로 카메라가 노후화됐다, 시스템이 오류다, 뭐 출구 근무자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인식도가 90%밖에 안 되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현장에서 확인하는 인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면 원털링 시스템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네, 마무리하십시오. 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꺼버리면 인식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를 그냥 이용하면서 도입해서 마구잡이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가 아주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이에도 그 업체들하고 우리 공단 쪽 얘기가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연말에 종료되는 데 따라서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년간의 임시 허가를 줘서 정리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도록, 그리고 이후에 방식을 정하는 어떤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유재산법 개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제도 개선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코레일 제가 그 코레일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코레일 열차 내 부정승차가 엄청나게 많다. 적발된 인원이 지금 뭐 5년 동안에 149만 5천 명인데 적발 안 된 분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범칙금만 부과된 것이 280억 7천만 원인데 실제로 과연 또 그 입석 승객의 경우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을 것이고 열차종별로는 주로 무궁화호 84만 2천 건, 경부선에서 89만 2천 건, 뭐 이렇게 호남선, 장항선, 전라선 뭐 아주 많아요. 그리고 무궁화호가 이래 많다는 것은 실제로 구간별로 그 짧은 구간에 승차하거나 이럴 때 그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겠죠. 부정 유형별로도 승차권 미소지제가 전체 78%, 거기다가 할인 승객이 아닌 장애인, 경로, 어린이, 국가유공자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 방식,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나 하면 이런 식으로 부정승차자가 많다는 건 이 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부정한 목적으로 그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도 제재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전 세계에 다녀보면 열차 승차권을 전혀도 장관께서 한번 직접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민홍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홍철 의원입니다. 저는 5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첫날에 우리 제가 이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LH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문이 14만 7천 호 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영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영이 아마 오늘 오후에 증인으로 아마 출석을 할 예정에 있는지 뭐 확인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답변서에서도 국토부의 정책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도 지금 제출돼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으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분양 전환가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좀 정책 전환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명칭과 관련해서 기종점 원칙을 지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또 도로공사에서는 기점과 종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거기서 동의를 하면 명칭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네. 마침 그 지역에 그 통과하는 지역의 지방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국토부의 관계 부서에 아마 건의서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네. 그 민자 역사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 영등포역 네네. 민자 역사가 이제 국가 기속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세 곳의 민자 역사에 대해서 30년간 점용 허가 기간이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네네. 국가 기속을 하기로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국가 기속 때문에 국유재산법이 적용이 되어서 네. 재임대가 불가능해진단 말이죠. 예, 그럼 예. 백화점의 특성상 사실상은 그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조치가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 금년도 1월 달에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서 했겠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1월 5일 날 그 민자역사 점용 허가기관 만료 안내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귀사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구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점용 허가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원상회복, 국가귀속, 점용허가 연장 등의 결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국토부가 원상회복이나 국가귀속 외에 점용허가 연장의 결정을 준비 중이다. 이런 문구까지 집어넣어서 원상회복, 국가귀속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귀사에서 민자역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없으므로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까지 임대인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기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점용허가 연장도 그 준비 중에 있다고 해서 사실상 업체에서는 상당히 좀 점용허가 연장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계약이 제대로 그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다면 이게 또 정부에서 상당히 신뢰 상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결정을 한 것이 또 금년 9월 달이에요. 그죠? 9월 28일 날 네네. 9월 18일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제